안녕하세요. 너무 쉬운 부동산 학개론 강사 윤성종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2024년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서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을 같이 공부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효율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 제 강의를 지금 유튜브에 싹 다 올려놨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시험 볼 때 좀 요령과 그 다음에 부동산 학개론뿐만 아니라 저희 공인중개사 6과목을 다 수강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과목은 어떻게 수강을 하실지, 교재는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 차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요령은 쉬운 거 위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것만 제대로 알고 쉬운 것만 맞추면 합격점이 60점 이상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 쉬운 거 위주로 공부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 여러 챕터가 있는데 챕터들마다 난이도가 좀 틀려요. 특히 투자론이나 감정평가론, 여기는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앞에 나오는 경제론이나 정책론은 좀 난이도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것만 공부하라 그러면 어떻게 착각하실 수 있냐면, 어려운 투자론이랑 감정평가론은 아예 공부 안 해버리고 앞부분만 공부해서 시험장에 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까다로운 부분 중에서도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요 까다로운 챕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쉬운 문제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평가론 같은 경우에 이제 자 보세요. 감정평가론이 1장, 2장,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산하는 곳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이제 계산하는 거를 좀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감정평가원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요 물건별 감정평가 5절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여기서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부분 있죠. 2, 3, 4절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5절과 3장에서 나오는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그렇죠. 쉬운 것만 그냥 여기서 나오는 문제만 맞춰주면 되고, 여기 요 부분은 그냥 어떻게 해요? 일단은 뒤로 그냥 넘겨서 밀어두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쉬운 부분을 공부해야 돼. 각 챕터에 있는 쉬운 부분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쉬운 거를 공부하게 되면은 1회 독할 때 여러분들한테 근데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그러면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느냐, 어려운 부분은 그냥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1회 독할 때는 요 어려운 부분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완강, 1회 독할 때 완강을 한번 다 하고 두 번째 여기 들을 때는 제가 약속 드리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요 어려운 부분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요 쉬운 거를 먼저 쉬운 것만 이해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그냥 이해가 가요. 2회 독할 때는 틀림없이 이해 가고, 1회 독할 때도 제가 워낙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하기 때문에 1회 독할 때도 사실 다 알아들어요. 제가 겸손하게 얘기해서 2회 독할 때는 분명히 알아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저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면 요 어려운 부분까지 다 이해가 갑니다. 요거. 하지만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쉬운 것만 맞춰도 돼. 쉬운 것만 맞춰도 돼. 하지만 이해는 요거까지 같이 공부를 다 해놔야 돼요. 요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다? 제일 중요한 거는 쉬운 거 위주로 공부해야지, 쉬운 것만 맞춰도 합격점을 맞아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는 완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해야 돼요. 3회 독을 하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러분들. 3회 독을 하면.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동산학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계산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수학
뭐 산수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시는데 수학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부동산학개론은 수학은 필요가 없고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학개론에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보세요 여러분들, 짜장면 가격이 오르니까 짬뽕이 100그릇에서 150그릇 팔렸다, 이 내용을 보고 부동산학개론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재화에 가격이 오르니까 더 많이 팔렸대요. 더 많이 팔렸어 아니면 더 적게 팔렸어, 이게 중요한 거지 100그릇에서 150그릇 얼만큼 더 팔렸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부동산학개론 공부할 때 이제 경제론부터 들어가는데 숫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만 들여다봐, 숫자만 들여다봐. 별 중요하지 않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가격에 대한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대한 이런 현상들이 있죠. 더 많이 팔리는 거야, 더 적게 팔리는 거야? 짜장면하고 짬뽕이 그러면 얘네들 관계는 뭐야? 대체 관계인 거야? 보완 관계인 거야? 이거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지. 이런 거를 숫자를 보고 우리에게 계산하는 수학적인 능력은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냥 전자계산기 들고 가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근데 전자계산기 두들겨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숫자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내용,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는 누구랑 같이 공부하면 되는 겁니까? 저하고 같이 제가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계속 알려드릴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것만 맞춰도 합격점인 60점 이상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그냥 제 수업을 듣다 보면 쉬운 거 위주로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것까지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어려운 것까지 다 이해하는 그런 기적 체험을,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겁니다. 저절로 다 알게 돼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그리고 수학은 필요가 없으니까 숫자에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 쉬운 부동산학개론, 그리고 우리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 6과목 모두가 다 이렇게 과정을 비효율적으로 기초, 기본, 심화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론 강의 하나에 이 과정들을 다 갈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 한 방에 이거 한 과정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부동산학개론은 이론 강의가 총 54강이고 거기에 딸린 기출문제가 44강으로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거만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되죠? 답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이해를 해가지고 수업을 이해해서 기출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 기출문제는 나온 거는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출문제만 충실히 공부해도 우리는 합격을 하는데, 제 수업을 통해서, 이론 강의 수업을 통해서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정도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왜? 기출문제는 나온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니까. 저하고 이렇게 3번, 이따가 어떻게 수강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텐데 3번, 3회독만 하시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어요. 3회독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강의한 너무 쉬운 부동산학개론 이론 강의 54강과 기출문제 44강이 유튜브에 싹 다 한 강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 강의가 일반적인, 좀 비효율적인 일반적인 학원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학원이 1, 2월 달에 기초, 3, 4월 달에 기본, 5, 6월 달에 심화 강의, 뭐 7, 8월 달 예상 문제 풀고 9월부터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2개월씩 나누면 특히 민법이나 부동산학개론 같은 1차 과목은 분량이 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개론이 총 내용이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1, 2월 달에는 A, B만 진도 나가고 이 뒷부분 C, 가령 뭐 감정평가사 전부나 일부를 수업을 못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3,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A, B, C 중에 B, C를 왜 C를 안 했으니까 B, C를 수업하느라고 A를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름은 사실 기초, 기본, 심화 강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없고 이가 이렇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모든 강의를 여기다가 그냥 다 달아 놓습니다. 그냥 이론 강의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이론 강의를 푼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걸 예상문제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근데 예상문제로 활용을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이론 강의를 처음부터 쭉 듣고 기출문제를 이걸 다 들은 다음에 쭉 듣고 이렇게 수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수강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수강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노란색이 이론 강의고 주황색이 기출문제인데 노란색 이론 강의 한 강을 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를 한 강 듣고 그 다음에 이론 강의 2강을 들었으면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아까 올려놨다 그랬죠. 이 순서대로 올려놨습니다. 순서대로 이론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순서대로 올려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수업을 들으실 때 여기 썸네일을 보시면 제가 요 순서대로 강의를 올려놨는데 보세요. 요 썸네일 중에 요 빨간색으로 된 거 있죠. 요게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된 썸네일 있죠. 요거는 기출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거미집 이론 7강을 듣고 나서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8강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 이론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 또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론과 기출문제를 사이사이에다 다 순서대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쭉 듣고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론 강의 듣고 거기에 대한 기출 풀고 이론 강의 듣고 거기에 대한 기출 풀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올린 너무 쉬운 부동산학개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본소를 펴놓고 아까 빨간 썸네일로 된 그 영상 있죠? 이론 강의를 먼저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소는 깨끗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기본소를 전자칠판에 띄우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줄거드리고 시험에 나올 거는 별표 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자습을 하시다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냐면 막 이렇게 막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안 읽고 막 이렇게 칠을 하면서 읽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습관 매우 안 좋습니다. 왜냐면 책을 여러분들이 기본소를 봤을 때 한 번 볼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3번 이상 보셔야 되는데 강사가 중요하다고 강조드린 거 있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딘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가만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막 이렇게 색칠을 하면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책을 보기가 싫어. 이렇게 책도 지저분하고 그러면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서는 강사가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부분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론 강의를 이제 다 들었죠. 다 들은 다음에 혼자 힘으로 기출문제집을 풀어보세요. 해설 듣지 말고 해설 강의를 아까 그 파란 썸네일 거기에 다 올려놨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힘으로 기출문제는 일단 풀어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출문제집은 깨끗하게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보다 더 깨끗하게. 왜냐면 여기 보시면 기출문제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집 위에다가 2번이 답이네, 뭐 3번이 답이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표시하면 안 되고 뭐 문제가 맞았어.
그러면 아우 신나다. 이거 막 동그라미 이렇게 크게 쳐도 안 되고 틀렸다고 해서 성질 난다고 막 이렇게 X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기출문제 푸실 때는 A4지 한 장을 이렇게 옆에다 놔두고 예를 들어서 2번이 답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1번에 2번, 2번에 3번, 3번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답만 여기다 적으세요. 여기 위에다가 괜히 손대지 말고. 그리고 나서 채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설 보고 혼자 채점할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깨끗하게 풀어 보신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근데 해설 강의를 들을 때 문제가 틀렸죠? 근데 문제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X 표시 같은 거 하지 말고 요 번호 여기다가 한번 사선을 이렇게 그으세요. 한 번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틀렸던 문제는 또 틀립니다. 제가 3회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볼 때 이 문제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보통 틀린 문제가 계속 틀리니까. 그러면 두 번째 틀렸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 봤을 때도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왜 이걸 표시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점검을 할 때 내가 어디가 약점이지라고 점검을 할 때 기출문제 틀렸던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도 엄청나게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봐야 돼. 왜? 우리 3번 봐야 되니까. 그죠? 문제 3번 풀어봐야 되니까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봤죠? 그러면 이제 아까 요 파란 썸네임들, 요런 기출문제를 해당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여기서 이제 수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힘으로 일단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기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때 채점을 하세요. 이때 채점을 하시고 이제 채점을 했으면 오답 처리를 해야죠. 틀렸던 문제 또는 맞췄지만 좀 헷갈렸던 지문들을 다시 뭘 보고 여기 기본소로 돌아가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뭐를 따로 할 필요가 없냐면 예습과 복습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예습 복습이 충실하게 다 끝나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아셨죠? 제가 이론 강의 듣고 기출 풀고 이론 강의 듣고 기출 풀고 이렇게 공부하라는 이유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쭉 듣고 기출문제 쭉 이렇게 듣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힘듭니다. 지겨워요. 그러니까 뭐와 같냐면 이론 강의는 밥이랑 같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는 마치 뭐가 같냐면 반찬이야. 근데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밥 한 공기 다 퍼먹고 그 다음에 김치 따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겠죠. 되게 짤 거 아닙니까? 이건 싱겁고. 그러니까 어떻게 밥 한 숟갈 먹고 김치 하나 먹고 밥 한 숟갈 먹고 깍두기 하나 먹고 이렇게 밥과 반찬을 먹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요 부동산학개론을 소화를 맛있게 먹으면서 소화를 해낼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렇게 이론 수업을 듣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재미가 있어요. 공부하는 재미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론 강의를 듣다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요것들이 암기가 훨씬 더 잘 되고 더 오래 여러분들의 머리에 재미있고 이해를 깊게 해서 재미있으면 문제를 풀면 재미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는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뭐가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학원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각 기초 기본 심화로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요. 7, 8월에. 근데 이게 예상 문제인데 예상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게 왜냐면 예상 문제는 그 학원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출판사에서 요 예상 문제를 만들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 강사가 교수가 뛰어나다 해도 기출 문제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 7, 8월에 예상 문제 과정을 밟으면 단점이 뭐냐면 이미 앞에서 6개월 동안 쭉 밥만 먹었죠. 이미 6개월 동안 배우고 문제를 따로 푼다? 반찬은 따로 먹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사이에 텀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이 과정을 따로따로 밟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7, 8월 달 이런 예상 문제 풀이 과정을 밟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앞에서 예상 문제보다 훨씬 뛰어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시험에 다음에 나온 기출문제 또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옵니다. 기출문제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 기출문제로 이미 연습을 이 예상 문제 7, 8월에 할 걸 이미 우린 충실하게 연습을 6월 달까지 다 한 거죠. 과정이 하나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들 예상 문제 풀 때 우리는 모의고사를 이렇게 3회독 한 후에 모의고사 과정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시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시험장 가면은 시간이 되게 모자라요. 특히 1교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학개론이 1번부터 40번, 그 다음에 민법이 41번부터 80번으로 요 8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시간이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되고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돼요. 쉽고 짧은 문제부터 말로만 된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냐를 처음에 뭘 보고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숫자가 나온다거나 이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도표,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는 해석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풀다가 만나면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어야 돼. 4번에 나오면 그 다음에 5번부터 봐야 돼. 다시 5번 풀고 6번 풀고 짧고 말이 많은 말로만 되어 있는 그런 문제, 말이 많고 긴 문장은 뭐죠?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까지 쭉 갔잖아요. 그럼 모프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41번 민법으로 들어가셔야 돼. 민법으로 들어가셔서 민법에서도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민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쉽냐면 어려운 문제를 먼저 구별을 해야죠. 어려운 문제가 가불병이 나오는 이런 사례 문제 있죠. 사례 문제가 이걸 해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례 문제는 건너뛰고 말로 된 쉬운 문제만 쭉 푸는 거예요. 몇 번까지? 80번까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0번까지 쉬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못 풀었던 문제들을 만만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잡고 이제 푸셔야 돼요. 저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특히 이 1차 과목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고 어떤 문제를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인지 즉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구별도 못해요.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해야지 딱 보고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어 하고 빨리 풀고 못 풀 문제는 넘기고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거죠.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선별하려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건 저하고 같이 기출문제 풀다 보면 금방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산 문제와 사례 문제 이외에 짧고 쉬운 문제를 다 풀고 난 후에 만만한 문제를 그러니까 80번까지 다 풀고 나서 만만한 문제를 이제 계산 문제와 사례 문제 중에 연습이 많이 됐던 거 쉬운 거를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도 부동산학 개론 말고도 공인중개사 6과목을 저희가 다 강의를 마련을 했으니까 다른 과목에 대한 수강 안내 그리고 교재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민법 오리엔테이션에서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이 뒤로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이 뒤까지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 과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의 6과목 모두가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차 과목인 민법과 부동산학 개론은 모두 지금 완강이 돼서 업로드가 돼 있어요, 유튜브에. 근데 2차 과목은 한 11월 말쯤이면 다 완강돼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론 강의 기출문제 여러분들이 3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경에
각 과목의 요약 강의가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7월 사이에 실전 모의고사 10회분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너무 쉬운 강의는 뭐 이런저런 쓸데없는 특강 필요 없어요. 딱 3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론 강의, 기출, 그 다음에 요약 강의, 실전 모의고사로 돼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이 이론 강의하고 기출 문제,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요거 3회독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조건 합격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정이 좀 자주 되죠. 그래서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개정사항 게시판이 있어가지고요. 그 개정이 됐을 때 즉각 개정사항 게시판에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개정사항을 다 모아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한 9월경 전에 개정사항에 대한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른 과목은 어떻게 수강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의 6과목을 어떻게 수강하면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1차 과목인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은 제가 강의합니다. 그리고 2차 과목 중에서도 공시법까지는 제가 강의를 하는데, 공법은 박후서 교수님이, 중개사법은 홍덕기 교수님이, 세법은 김성래 교수님께서 제가 직접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모셔오신 교수님들입니다. 강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6과목을 다 강의를 잘하는 교수님으로 채워놓은 그런 학원이 어떤 대형 학원도 없습니다. 어떤 학원보다도 저희 교수님들이 강의를 정말 잘하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믿고 그냥 저희를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희 1차 과목, 2차 과목 모든 과목이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론 수업과 기출문제 강의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기초, 기본, 심화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6과목 모두 이론 수업과 기출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이제 1차 과목은 어떻게 수강을 하시면 되냐면, 1차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학개론과 민법의 이론 강의와 기출문제 강의를 유튜브에 모두 올려놨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조금 이제 그 순서 같은 걸 찾는 걸 불편해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의 주소가 cafe.naver.com에다가 So Easy Class, 너무 쉬운 강의라는 뜻이죠. So Easy Class,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저희 너무 쉬운 공인중개사 카페인데, 여기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왼쪽 게시판에 24년 35년 학개론 게시판, 그 다음에 24년 35의 민법 강의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2차 과목 강의실이 있고, 그래서 가령 민법을 듣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 게시판 요거를 딱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 강의가 1강부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엔테이션부터 1강부터 쫙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여기를 탁 눌러서 들어가시면 강의를 순차적으로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는 강의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교재만 구매하시면, 각 과목의 교재만 구매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페에서 수강이 가능하세요. 자, 그럼 네이버 카페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 카페 여기 보시면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 35의 2차 과목 강의실이라고 해서 공시법, 공법, 중개사법, 세법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죠. 요걸로 들어가셔가지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교재로 볼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랑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서는 있잖아요. 시중에 어떤 기본서보다 두께가 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험에 나올 것만 실려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무슨 참고가 될 만한 거, 그런 내용 그냥 없습니다. 그냥 다 시험에 나올 걸로만 다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본서인 민법이 두께가 요거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은 시중에 나온 어떤 기출문제집보다 두께가 두꺼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로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를 하시고 문제를 그만큼 많이 풀어서 연습을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10년치 이상을 실어놨습니다. 기출문제집에. 그래서
아까 요게 민법 기본서였죠? 근데 기출문제집이 두께가 기본서와 거의 맞먹을 정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2차 과목이 4과목이거든요. 4과목의 기본서를, 자, 이게 4과목인데, 4과목의 기본서를 다 합쳐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4과목인데. 공부할 양을 저희가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해서 확 줄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6과목이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세트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동산학개론 세트다. 그러면 이 부동산학개론 세트가 58,000원인데 여기에는 기본서 한 권과 기출문제집 한 권인 2권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민법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세트니까 여기 2권, 민법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공시법 세트도 마찬가지고 중개사법, 세법 세트도 마찬가지인데 공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다가 공법은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지 더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 박후소 교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역작이라고 하시는 그림 공법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요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에다가 그 다음에 컬러판으로 되어 있는 이 그림 공법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 몇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다 그림과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법 세트는 이렇게 3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여기 보면 이제 1차 과목이니까 1차 세트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세트를 포함하니까 여기에 이제 총 4권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과목, 2차 세트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시법, 중개사법, 세법, 기본서, 기출문제집 합쳐서 6권에다가 요 공법은 그림 공법까지 있으니까 3권이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총 9권이 되겠죠. 9권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 동차 세트는 1차 세트와 2차 세트를 모두 합친 거니까 요거는 총 13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어디 가서 구입하느냐? 그거는 저희 동영상 밑에 보이는 거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 동영상 있죠? 요 동영상 하단부를 좀 가보면 여기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그래서 요 더보기를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각 교재, 그 다음에 뭐 동차 세트부터 여기 뭐 민법 세트 뭐 이렇게 세트로 다 돼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민법 기본서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요 민법 기본서 구매라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요 탁 누르잖아요. 이게 다 링크가 걸려져 있는데 누르면 어디로 가냐면 요 네이버 페이로 갑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에서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책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는 말씀드렸듯이 동영상 아래 링크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인터넷을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으셔가지고 인터넷에서 구매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무통장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요 계좌로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이 양식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요게 010-3029-8180 요게 제 전화번호예요. 그리고 제 카톡 아이디가 TCHERYOON이니까 요 문자나 카톡으로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낼 때는 당연히 받을 분 성함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입금하신 분하고 받으실 분하고 이름이 다르면 저희가 확인을 못하니까 만약에 수취인이나 입금인이 다르면 입금인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내드릴 주소 뭐 당연히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배를 하려면 특히 카톡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택배가 간대요. 그래서 또 무엇을 주문했는지도 여기 적어 주시고 2차를 주문하신 경우에는 카페에서 수강을 해야 되니까 카페 별명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과정이 좀 힘들다 싶으시면 그냥 저한테 문자나 요 번호로 저한테 문자나 전화 주십시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막 시작을 하셨는데 이런 분들 계십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거 내가
공부해서 과연 자격증 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뭐 불안함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불안감 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제가 그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꿔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를 준비하셔가지고 굉장히 의욕도 차 있고 사기가 올라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올라가 있는 사기 그리고 넘치는 의욕이 시험일까지 합격할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서 있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아무튼지 간에 여러분들 합격시켜 드립니다. 저랑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아셨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누구 겁니까? 그렇죠.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는 바로 여러분들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그렇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러분 거라고요. 같이 화이팅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화이팅!